유럽 중부에서 가장 큰 나라 독일. 근 200년의 시간에 걸쳐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반복하다 마침내 통일을 이뤄낸 나라. 19세기 산업혁명의 발원지로 출발하여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전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해 복지국가를 꿈꾸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나라. 독일의 성장과 발전에는 근본적인 힘이 존재한다. 독일이 현재와 같은 세계 최강대국이 된 데에는 독일의 정치제도, 선거제도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겠습니다. Angela Merkel will Kanzlerin bleiben. 자국의 번영과 정치적 안정은 물론 유럽연합을 비롯한 세계 무대에서 주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독일의 정치. 그리고 그 안에 자리 잡은 선거제도는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연필이야. 연필인데 이거 보니까 여기서 그냥 스캔하면 여기는 우리는 이제 하나 빠져나가면은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찾은 2017년 독일 연방 하원의원 선거 현장. 독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선거운동 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서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선거를 하나의 정치적 축제로 생각하고 모든 국민들이 참여해서 즐기고 있는 것이죠. 직접 보고 담은 타인의 선거 독일. 그들의 선거제도와 문화 속으로 지금 들어가 보자. 인천공항을 출발한 지 12시간. 오랜 비행 끝에 도착한 곳은 독일의 5대 도시 중의 하나, 100만 시민의 삶의 터전 프랑크푸르트이다. 프랑크푸르트 거리 곳곳에는 2017년 독일 연방 하원의원 선거 기간임을 알리는 선거 벽보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독일에서 연방 하원의원 선거는 어떤 의미일까? 이번 독일의 총선은 독일의 정권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우리의 대통령제와 달리 독일은 의원 내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방 하원의 과반을 확보하는 쪽에서 정권을 가져가게 됩니다. 독일은 연방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내각 구성권을 갖게 되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 의회는 16개의 각 주의 정부가 강요 중 임명한 69명의 상원 의원과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된 598명의 하원 의원으로 이루어진다. 독일의 선거권자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며 연방 하원 선거는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지역구 후보자와 정당에 각각 한 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이다. 하원의원 선거는 국민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만큼 출마하는 독일의 정당과 후보자들은 우리나라 같이 거리 곳곳에 선거 벽보와 설치물을 부착하고 자신들의 정책과 비전을 홍보한다. 하지만 지정된 장소에 동일한 규격으로 만들어 붙여야 하는 우리나라 선거 벽보와는 달리 독일의 선거 벽보들은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크기로 만날 수 있었다. 비슷하니까 사람들이 구분이 안 돼. 근데 여기는 정확하니까. 선거운동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선거법과 달리 독일의 선거법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이 거의 없다. 때문에 선거 벽보 및 시설물 등은 각 주법에 위임한 도로법과 도로규칙에 따라 일반 광고와 동일한 규제를 받는다.
밑에 보니까 홈페이지 주소가 있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좌파당에 대해서 만약 관심 있는 사람이면 바로 홈페이지를 찾아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선거 벽보는 그 지금 저희 선관위에서 후보자로부터 받아가지고 첩부를 하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 각 후보자들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첩부한 게 참 보기 좋네요. 선거 종류에 따라 정해진 규격 내에서 후보자들별로 한 가지 벽보만 제작할 수 있는 우리와는 달리 독일은 일반 광고처럼 원하는 사이즈별로 여러 가지 종류를 제작할 수 있다. 또한 후보자 외에 다양한 인물을 모델로 할 수 있으며 다양한 문구와 표현들이 눈에 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벽보를 제출하면 선관위에서 동시에 같은 장소에 붙이지만 독일은 후보자가 직접 붙일 수 있으며 장소에도 제약이 거의 없는 편이다. 독일의 선거 벽보는 우리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위치에 또는 지정된 규격으로 항상 획일적으로 그거를 붙여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상당한 제재와 비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아무데나 붙일 수 있고요. 그 내용도 크게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당을 홍보할 수도 있고 그 지역의 후보를 홍보할 수도 있고 자기의 비례대표를 홍보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네, 자유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선거 벽보를 직접 붙이고 정당과 후보자를 홍보하는 각 캠프의 모습은 어떠할까? 이곳은 프랑크푸르트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의 한 대형 마트 앞. 프랑크푸르트 지역구 의원에 출마하는 사회민주당 소속 올리버 슈트랑크 후보의 캠프가 보인다. 벽보에 이어 후보를 알리는 다양한 홍보물들도 눈에 띈다. 사회민주당 후보 올리버 슈트랑크는 공공복지기관의 증축 등 시의 복지를 강조하는 중도 좌파 성향의 후보이다. 올리버 슈트랑크의 선거운동 현장은 선거 노래와 확성기 연설로 떠들썩한 우리나라의 유세 현장과는 매우 달랐다. 그는 거리의 시민 한 명 한 명을 1대1로 만나면서 자신과 정당을 조용하고 차분하게 홍보하고 있었다. 선거철이 됐다 그래서 특별히 무슨 요란하게 스피커 소리가 들린다든가 했던 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오가는 곳에 파라솔 같은 것을 이렇게 치고 거기서 뭐 꽃을 한 송이씩 이렇게 나눠준다든가 하면서 팜플렛도 나누어주고 또 지나가는 사람이 걸음을 멈추고 이 얘기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자기 당의 정책이나 어떤 대안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전혀 어떤 제약이나 뭐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선거운동 중심에 서 있는 후보자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 Und ich bin der Bundestagskandidat hier im Wahlkreis. Dazu zählt auch Hausen. Wir machen heute einen intensiven Straßenwahlkampf. Wir haben einen Infostand hier. Wir machen aber auch Hausbesuche. Und das, was unseren Wahlkampf auszeichnet, ist, dass wir ihn auf der Straße machen, einerseits, aber auch sehr intensiv online, bei Facebook, bei anderen sozialen Medien, um möglichst viele Menschen direkt zu erreichen. Wir machen das aber auch auf der Straße, draußen, meistens an Läden oder großen Einkaufszentren, wie dem Aldi zum Beispiel, wo möglichst viele Menschen auch vorbeikommen, damit wir möglichst viele Leute auch erreichen. Und wir machen natürlich auch so Sachen wie Diskussionen, die wir sozusagen über Themen sprechen. Außerdem sind wir auch online natürlich unterwegs. Dort mit bestimmten Themen. Wir haben Videos, die wir produzieren, machen zu wichtigsten Themen hier im Wahlkreis auch und sind da möglichst präsent und wollen möglichst viele Leute gleichzeitig erreichen.
올리버 슈트랑크의 캠프에는 후보자 외에도 그가 속한 정당 지지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홍보를 돕고 있었다. Ja, ich habe jetzt erstmal genug mitgenommen. Das reicht, glaube ich, lange. Ich bin ja selbst Mitglied der Sozialdemokratischen Partei in Deutschland. Und das seit 57 Jahren schon. Ne? Da helfen wir der Bevölkerung, den Einwohnern von Hausen, hauptsächlich auch ältere Bürger, die also Probleme haben und so. Ne? Und bei den Wahlen helfen wir mit, weil wir wollen ja unsere Themen wollen wir ja durchbringen. Wir wollen also sozialdemokratische Sozialpolitik. Und da steht ja die Partei dafür. Ne? 이번에는 상대 진영인 기독교 민주연합의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곳을 찾았다. 중도 보수 성향의 마티아스 짐머가 이 지역의 기독교 민주당 후보이다. 진모 후보자의 캠프에서도 정당을 지지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했다. 이들 역시 자체적으로 자신들을 홍보하는 물품을 만들어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었다. 금전 및 물품 제공이 일절 금지된 우리나라와는 달리 독일은 이와 관련된 규제가 없다. 때문에 다양한 사이즈로 만들어진 인쇄물부터 풍선, 볼펜, 사탕, 티셔츠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Ich kann Pamphlete austeilen, wie ich das will. Wahlwerbung darf hängen 6 Wochen vorher. Aber das hindert mich nicht daran, ein halbes Jahr vorher irgendwas zu verteilen. Darf ich immer machen. Und es dürfen auch immer die Leute, wenn sie wollen, hier Stände aufstellen und für die Partei werben, natürlich. Ich darf Spenden annehmen. Die Spenden werden in meiner Partei dann aufgelistet bzw. vereinnahmt. Ich nehme die Spenden selbst nicht an, sondern das läuft alles über die Partei, weil die dann auch im Rechenschaftsbericht der Partei auftauchen müssen. 선거운동 기간에 특별한 제재나 규제가 없고요. 또 선거 비용과 관련해서도 특별한 제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돈을 많이 쓸 일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은 대개 국고에서 나중에 정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혹시 정당 후보가 아니라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도 자기가 득표한 득표수에 비례해서 선거 비용을 보전받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운동부터 기부에 대한 인식까지 우리나라와 많이 다른 독일의 선거 제도와 문화. 우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현장에서 이 차이점들을 보고 듣고 체험하며 어떤 것들을 느꼈을까? 지금 후보자가 가까워 방문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네. 그 부분도 우리나라랑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고 어제 선거 캠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이동식 캠프인지 이렇게 도로 마트 앞에 이렇게 차려놓고 유권자들 만나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선거 분위기가 우리나라랑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고 뭐 이렇게 막 시끄럽거나 주민들 생활을 뭐 방해한다거나 그런 소음 없이 조용히 치러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와 같은 독일의 선거 문화, 그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독일에서의 선거운동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고 또는 그렇게 우리처럼 격렬하지 않고 막 치열하지 않은 이유는 선거 제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거 제도가 다르다는 의미는 의원에 당선되는 방식이 우리와는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에서 한 표라도 많으면 무조건 당선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표 부족해서 떨어진 사람에게는 다른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선거고 지는 걸로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벽보를 한 장 붙인다든가 그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자기를 지지해달라고 소리를 친다든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치열하고 격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한 표가 부족했다고 해서 모두가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가장 선거운동이나 선거운동 문화가 다른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고요. In
근데 이쪽에 써 있는 건 뭐 이게 구호나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 빠져나가면은 그냥 구체적으로 만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그 투표 용지, 슈팀 선거철 독일의 거리를 다니다 보면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있다. 표를 갖고 있습니다. 한 표는 첫 번째 투표, 두 번째 투표. 여기 그래서 두 번째 바로 독일의 투표용지 견본을 전시한 벽보이다. 그린에 그래서 체대요는 기독교 민주당, SPD는 사회민주당, 그린에는 녹색당, 디링케는 좌파당. 이 투표용지 한 장에 독일의 선거 제도와 선출 방식의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독일의 투표용지를 보면 1인 2표제를 기반으로 하는 독일 선거제도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1인 2표제라는 그 투표 방식에 있어서는 독일과 우리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1인 2표제를 집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완전히 구분해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과 비례대표에서 당선된 사람을 합쳐서 전체 그 당선자 수를 내는데 반해서 독일에서는 지역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2투표에 해당되는 정당 투표 수가 전체 의석수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나누어서 집계를 하는 우리나라 방식을 병립식 선거제도라고 하고, 독일처럼 그 정당 득표를 통해서 의석수를 결정하고 그 가운데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이렇게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연동형 선거제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전체 의석수는 300석이다. 투표로 지역구 후보자 253명이 선출되고 나머지 47석이 비례대표로 채워진다. 만약 A당 40%, B당 60%의 지지를 받았을 경우 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의 의석수가 결정된다. 이것이 바로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구분되는 병립식 비례대표제이다.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서 한국 같은 경우 한 정당은 60%를 받고 한 정당은 40%를 받는다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한 정당만 60%를 득표한 정당만 모든 의석을 석권하게 되고 나머지 40%를 득표한 정당은 한 석도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든지 거기서 이겨야 되니까. 하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60%를 지지를 받은 정당은 그 지역의 전체의 60% 의석만 가져가고 나머지 40%의 지지를 받은 정당도 40%의 그 의원수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선거에서 그렇게 목을 매달고 극단적으로 선거운동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반면 독일의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총 의석수를 배분한다. 거기서 지역구에서 선출된 제1투표 당선자를 뺀 나머지 의석이 비례대표로 채워진다. 다시 찾은 사회민주당 후보 올리버 슈트랑크의 캠프. 조용하게 진행되던 선거운동 현장에 귀여운 꼬마 시민들이 나타났다. 미래 유권자이기도 한 이들은 사전에 직접 작성한 질문지를 보며 후보자에게 궁금한 점을 묻기 시작했다. Ich glaube, dass niemals die Hautfarbe oder die Herkunft, die soziale Herkunft oder die Staatsbürgerschaft darüber entscheiden soll, ob es einem Menschen gut geht in unserem Land. 질문하는 아이들은 물론 답변하는 후보자 역시 진지한 가운데 토론이 이어졌다. Musste man nicht machen, aber in der Schule, da konnte man das halt machen, wenn man wollte, konnte man die verschiedenen Leute dann halt fragen, was sie... Also das ist keine Hausaufgabe? Nein, das ist freiwillig. Nur aus Neugier, um zu wissen über die Politik. Ja? Ach so. 우리에겐 생소한 선거운동 풍경이지만 독일에서는 어린 나이부터 선거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독일은 전 세계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이죠. 1949년 독일 연방공화국 수립 이후에 1952년부터 국가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치 시대 이후에 도입한 것이 바로 민주시민 교육인데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뭐 민주시민 교육하면 거기서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가 민주시민 그리고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교육이라는 말에는 우리나라의 어감에 좀 수동적이고 그런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어의 교육이라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발전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독일 말로는 빌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고요. 왜냐하면 이런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남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독일의 그 연방정치교육원은 그러한 시민들의 민주시민 교육 역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보여드릴 것이 이런 그 정치 박스인데 물론 무료로 제공됩니다. 시민 관심 있는 국민 누구에게나 무료로 제공되는 박스이고요. 오늘날의 독일 선거 제도가 있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온 민주 시민 교육. 그 현장을 보기 위해 프랑크푸르트 내 한 중고등학교를 방문했다. 실제 성인들의 선거와 같은 방식으로 모의 선거를 체험할 수 있다는 정치 수업 교실을 찾아가 봤다. 복도에는 모의 투표를 위해 모인 학생 유권자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본 투표 체험에 앞서 간단히 설명을 하는 담당 지도 교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sind, hier an der Otto-Hahn-Schule die Juniorwahl zu beobachten. Die Juniorwahl ist eine tatsächliche Wahlsimulation, die im Rahmen des Politikunterrichtes an vielen, vielen Schulen in Deutschland stattfindet. Auch an dieser Schule haben einige Klassen von der 7. bis zur 13. Klasse an der Juniorwahl teilgenommen. Wir haben diese Wahl in Politikunterricht vorbereitet. Wir haben genau, einfach hier vorne hin. 1999년부터 시작된 독일의 청소년 모의 선거는 연방 총선, 주의회 선거, 유럽의회 선거가 있을 때마다 실시된다. 2017년 연방 하원 선거 당시에는 총 전국 3,490개의 학교가 참가했다. 청소년 모의 선거는 실제 선거와 똑같이 정당과 후보자에 대해 투표하며 차이점이라고 하면 투표용지의 크기일 뿐이다. Und die Wahlzettel sind original, so wie sie auch bei der Bundestagswahl verwendet werden, allerdings in einer Miniaturausgabe. Also die Originalwahlzettel sind größer und weiß und die für die Juniorwahl sind ein wenig geschrumpft. Aber an sich, was draufsteht, ist komplett identisch. 후보자들의 어떤 그 성인을 위한 그 전체적인 그 정책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각 정당 후보자들이 내놓은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토론을 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알았을 때는 학생들이 성인들의 어떤 정책을 보고 같이 토론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정책으로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성인들을 위한 정책도 같이 판단하는 건지 그거를 좀 궁금하고 싶은데. Also es besteht die Möglichkeit, dass Jugendorganisationen der Parteien in die Schule kommen und die Politik und die Interessen der Parteien vor Ort vorstellen. Die Möglichkeit besteht. Der einfachste Weg der Vorbereitung für die Juniorwahl ist aber der, dass die Schüler selber recherchieren, Inhalte der Parteien recherchieren und die Lehrer handhaben das unterschiedlich. Einige Lehrer
haben Plakate zum Beispiel von den Schülern vorbereiten lassen, Parteienplakate, wo die Spitzenkandidaten vorgestellt werden, die wesentlichen Inhalte und die politische Ausrichtung. Und das quasi als Vorbereitung, damit die Schüler erstmal Bescheid wissen, je nach Altersstufe, was sind so die jeweiligen politischen Positionen. 해당 기관에 신청만 하면 어느 학교든 자유롭게 체험할 수 있는 청소년 모의 선거. 그 교육 과정과 기간은 어떻게 될까? 독일 민주시민 교육에서 가장 큰 프로젝트가 바로 이 청소년 모의 선거입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공고를 내면 자발적으로 학교에서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은 관계기관에서 수업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보내줘요. 그래서 보통 그 수업은 선거 6개월 전부터 이루어져서 선거 4개월, 6개월, 4개월 단계별로 나가고요. 그리고 선거 일주일 전에 이제 청소년 모의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계별 과정에서 하는 것은 먼저 선거 6개월 전에는 기초 학습을 합니다. 선거란 무엇인가, 정치란 무엇인가, 그리고 후보자들의 공약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선거 4개월 전부터는 선거는 어떻게 조직하는가, 선거 관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연습을 그 영상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선거 일주일 전에 학생들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하고 조직해서 투표소를 만들고 투표함을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학생들이 다 조직을 하는 것이죠. 학생들 모의 선거에서는 투표를 위한 모든 것들은 학생들의 손을 거쳐 제작되며 선거를 감독하는 참관인 역시 학생들로 꾸려진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마무리되어야 하는지 그 원리와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것이다. Die Wahlen an sich, also unsere Wahlen sind jetzt nicht relevant für die Entscheidung am Ende, aber wir alle als Schüler möchten gucken, wie das ist und wir möchten sehen, also bevor wir wirklich wählen, wie der Vorgang abläuft und halt diese Erfahrung machen. Weil wir für Deutschland was Gutes wollen. Also wir wählen halt die Parteien, die sich für Land und politisch auch für uns einsetzen können, die das Land in Zukunft auch besser entwickeln können. Zeigen, wie wir die Jugend quasi politisch denken, weil in den Wahlen ist es oft so, dass auch viele Alte wählen und dadurch sowas auch gut verfälscht werden kann. Und wir wollen halt zeigen, wie wir so politisch denken, welche Parteien wir mögen und welche Kandidaten wir mögen. 청소년 모의 선거를 실시하는 인근의 또 다른 학교를 방문했다. 학생들이 직접 각 정당의 공약을 요약해서 정리한 벽보가 눈에 띈다. 이처럼 청소년 모의 선거 제도는 투표 체험에 앞서 각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을 두고 학생들이 직접 비교 평가해보는 수업까지 포함된다. 모의 투표가 진행 중인 한 교실. 온라인 투표 방식을 체험하는 중이다. 그 각자 다른 코드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맞게 마우스로 코드를 wählen oder? Nein. Okay. Abgabe? 그래서 쓰면 dann sieht man den Wahlzettel. 화면에 똑같이 나오죠. Das ist ja der Wahlzettel hier von Frankfurt original. 이거 컴퓨터로 하는 거하고 종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종이로 했을 때 그 종이랍니다. 그래서 Da muss ich dann die Strichelisten machen, das dauert einfach relativ lange. 네, 뭐 최대우 몇 개 했는지 이제 Aber wenn ich das mit über 600 Wählern schaffe ich es nicht. Das ist einfach eine Größe, wo man sagt, da muss ich ein bisschen reduzieren, den Aufwand. Das heißt, mit 600 Leuten kann ich das vorher nicht machen. Wenn ich 2, 3 Klassen habe, geht das. Aber allein die Masse von Schülern sprengt das für mich, weil ich das eben allein mache. 이런 것 저런 것들 다 섭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선택한 거기에 표를 줍니다. 청소년 모의 선거 참관을 마치고 그 소감을 전달하기 위해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Also gesetzliche, wir dürfen nicht. 청소년들이 그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참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서 적기 때문에 이러한 그 선거 모의 선거 제도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한국에서도 많이 좀 적용이 돼서 도입돼서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의 정부와 학교가 아이들에게 모의 선거를 장려하는 이유는 미래 유권자인 아이들이 선거를 보다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고 참여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라게 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곧 실제 유권자가 될 아이들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권리와 더불어 자신이 행사한 표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르치는 과정이기도 할 것이다. 모의 선거에 참가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다 보면 19세가 되면 민법상 성인이 됩니다. 그럼 독일에서 학교에서 성인식을 아주 거대하게 해주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교장 선생님 그리고 시장이 학교로 찾아와요. 그래서 강당에 학생들을 모여놓고 책자를 하나 선물을 해줍니다. 학생 모두에게. 그것이 바로 이 독일 헌법입니다. 헌법이요? 예. 독일 헌법을 선물하는 이유는 이제 유권자가 됐다는 의미이죠. 자, 그래서 학생들은 헌법을 이제 손에 들음으로써 나도 이제 이 독일 사회에 독일의 유권자가 됐구나라는 책임의식 그런 것을 학생들이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선거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우리나라 역시 각 초중고의 학교들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처럼 공직선거를 앞두고 실제와 동일한 정당과 후보에게 투표를 해볼 수 있는 모의 선거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전쟁과 분단이라는 고통의 역사 속에서 누구보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몸속 깊이 새기고 배웠을 독일의 시민들. 그들은 어렵게 터득한 공공의 보물을 그들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열심히 전수했고 그것이 바로 우리와 다른 독일 선거 제도의 중요한 비결이었다. Das ist original große. Ich bin eine ehemalige Mitarbeiterin vom Wahlamt, die Tische mit Sichtblenden, wo die Wähler wählen, so aufgestellt sind. 연필이야. 연필인데 이거 보니까 여기서 그냥 스킹을 하면 Jeder was? Danke. 우리 기념품이라고 하면서 투표용지를 기념품으로. 네. 지금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가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 근무하시는 분들 만나서요.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재외 선거가 어땠는지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곳이 그 재외 선거인 수 대비 이 재외 선거인 등록률이 가장 높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국민들에게 선거에 많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한 방법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그 재외 선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재외 선거가 시작된 지 그닥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곳 교민분들은 재외 선거를 이제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 자신도 재외국민으로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 재외선거권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재외선거에 대해서 의의를 부여하고 재외선거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근본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18대에 약 한 2,000명에 달하는 신고 신청자 수에 비해서 정확하게 워낙에 많아서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4,950명, 약 한 3,000명이 증가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의 정치 상황과 맞물려서 많은 관심과 열의를 보이시고 투표 참여율이 84.9%에 이를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여준 선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재외선거를 하셨나요? 이해했죠. 재외선거 하신 소감을 한 말씀 저도 느낀 것이 외국에서 살면서도 이렇게 내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가슴 뿌듯한 일이고 또 내 한 표가 귀중히 쓰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귀한 일입니다. 다른 우리 독일 친구들에게 물었을 때 난 이렇게 투표한다 그랬으니까 너가 어떻게 한국 가려고? 라고 하는 질문을 했다는 건 얘들도 익숙하지 않은 문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제도를 가지고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마음도 있고 나를 외국에 있지만은 나를 또 생각해주는 국가가 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